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2주간 그 오프라인 법회를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오랜만에 오프라인 법회를 합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법회를 못 했는데요. 이제 그새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그죠? 하늘을 보니까 아주 아주 푸른 정말 가을 하늘입니다. 예. 원래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도 많고 자연재해들도 제법 있었는데 그래도 이 계절은 올 때가 되면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오늘 날씨처럼 상쾌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1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37조도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37조도품 중에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사념처, 4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 마음 챙김의 초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념처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 부분, 그러니까 신수신법, 그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라는 4가지의 마음 챙김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탐진치를 소멸하는, 그리고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어떤 명상법입니다. 그 중에서 저번 주까지는 그 신념처, 몸의 마음 챙김에 초점을 맞추는 데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고요. 요번엔 그 2번째에 해당하는 느낌의 마음 챙김에 초점을 맞추는 수념처 또는 뭐 수수관이라고 합니다. 수가 이제 느낌 숫자입니다. 그 빨리로 웨다나라고 하는데 이 느낌의 초점을 맞춰서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이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수념초에 대한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이 부분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보는가?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뜨려 알고,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뜨려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깨뜨려 한다.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뜨려 한다. 또는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는 세속적이지도 않고 비세속적이지도 않은 그런 느낌. 이렇게 이제 그 즐거운 느낌과 다양한 종류의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는 그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사이에 있는 그런 중립적인 느낌들을 알아차리면서 꿰뚫어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물고, 안팎으로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물고,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지혜와 삼매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부분입니다. 수수관이죠. 이런 이제 느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접촉이 있어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법에서 보면 쭉 나오면서 촉수가 나옵니다. 촉이 접촉이고 그 다음에 수가 느낌입니다. 접촉이 있어야지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본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재밌으면 딱 시각적 접촉이잖아요. 그죠? 눈과 어떤 영화라는 시각적 대상이 접촉하면서 거기서 그게 좋다
또는 즐겁다, 괴롭다, 그냥 밋밋하다,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이 생기잖아요.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다. 아까 점심 때 제가 만두를 먹었는데, 만두국을 먹으면서 만두국을 딱 이제 한 숟갈 떠서 입안에 넣으면서, 그런 이 혀로서 이제 그 맛을 느끼는 거죠. 혀로서 이 만두국의 맛을 느끼면서 그 접촉에 의해서, 이게 맛있다. 맛있으니까 즐겁다. 또는 맛이 없다. 뭐, 밍밍하다. 또는 뭐, 달콤하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좋고 싫은 어떤 느낌이 생깁니다.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뭐, 냄새 맡는 건 마찬가지죠. 요즘 뭐, 향수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향수도 보면, 향수의 어떤 향기가 우리 이 코라는 감각기관에 접촉하면서, 야, 향기가 너무 좋다. 또는 뭐, 야, 이거 너무 향기가 너무 구려. 이거는 아저씨 냄새야. 또 이건 정말 이제 고급지다. 때로는 뭐, 같은 향기라도 만약에 뭐, 두리안이라고, 두리안 아시죠? 그죠? 태국의 그 과일. 두리안 냄새가 엄청 구리거든요, 이게. 예. 생긴 것도 누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먹음직하게 보이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누런데 이게 뭐 똥처럼 색깔이, 똥새니까. 그래서 냄새가 그렇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 뭐, 호텔 같은 데 갖고 들어가지 못해, 냄새가 심해서. 이제 그런 냄새 같은 경우를 맡으면,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게, 정말 그런 냄새가 이제 코에 닿으면서. 어쩐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시리가 자꾸 보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시리에서 이렇게 뭔가 물어보는 것도 우리 소리가 일종의 이런 시리라는 컴퓨터에 있는 뭐 음성 센서하고 부딪히면서 나름의 어떤 반응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특히나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이 접촉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앞서 있었던 그런 신수신법을 신이잖아요. 몸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뭐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자양분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거든요. 자양분이 원인이 돼서 시체가 존재하게 된다고 해요. 그 자양분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단식이라고 해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어야 우리 신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신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음식을 먹어도 신체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촉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 접촉이 있어야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체라는 것도 감각 접촉이 없으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흔히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실제적인, 현재적인 접촉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아닌 몸이, 우리와 같은 신체가 없는 존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물질과 다른 물질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접촉에 의해서 그냥 실제로 그게 음식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고 나면 올린 음식은 또 안 먹는 사람이 있죠. 그죠? 왠지 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게 뭐 찝찝하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그런 영가들 뭐 이런 존재들 같은 경우에는 접촉으로서 이제 뭐 그런 식사를 한다고 해서 흔히들 뭐 그런 이 민간에서 하는 얘기도 일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처럼 막 먹어야 식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쨌든 접촉에 의해서 접촉이 필요한 거죠, 신체가 유지가 되려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은 어떤 의지작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어떤 작용, 의지가 사실 있어야지 우리 신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 우리 신체가 유지될 수 있는 자양분입니다. 그 영양소죠, 이게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아주 불치병이 걸린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의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살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가 이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병이 걸린 사람도 살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래도 살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의지, 그 의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 식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마음이 존재해야지 우리 신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우리 신체도 이렇게 이제 이 자양분이라는 네 가지 종류의 자양분이라 있어야지 사실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느낌이라는 것도 결국은 접촉이 없으면 느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접촉에 의해서 이런 그 느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이제 그 느낌이라는 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는 중립적인 느낌이라는 것들도 사실 이 조건 지어진 것이어서 항상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보면 아주 죽겠다 하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배가 너무 고프다 이러면 괴로운 그 감정도 사라지죠. 뭐 먹고 나면 이제 좀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되는 것이고, 아주 즐거운 느낌이 있죠. 갑자기 내가 어디 투자를 해서 돈을 확 벌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것도 오래 안 가져보죠. 어느 정도 가다가 없어집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 어떤 기쁨도 기쁘긴 하지만 좀 지나면 그것도 사라집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정말 기분이 좋다. 그것도 오래 안 가져보죠. 근데 취미생활 하는데 내가 뭐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진짜 원하는 카메라 하나 샀다. 너무 기분이 좋다. 하지만 그런 어떤 즐거운 느낌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어떤 즐거움을 일으켰던 원인들이 사라지면 결국은 그것도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감정들도. 그러니까 계속 바다에서 파도가 출렁출렁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즐거웠다가 중립적이었다가 괴로웠다가 출렁출렁거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런 느낌들은 사실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념처 중에 이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느낌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무상한 것임을 아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야지 내가 즐거운 느낌에도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단지 날씨가 지금 그 가을 하늘처럼 이렇게 정말 좋게 개었다가 때로는 여름에 태풍이 불듯이 이렇게 태풍이 불기도 하는 것이고, 보슬비가 내릴 때도 있는 것이고, 또는 아주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날씨가 여러 가지 이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도 그냥 변하는 것이구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멀찍이 물러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마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에 덜 휘둘리면서 사실은 저희가 평온한 마음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느낌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사실 삼매가 개발되기도 합니다. 우리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그 호흡 명상의 16단계
다 이제 완성하면 이 16단계가 4년차 수행을 다 완성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첫 번째 호흡 첫 번째 4단계 다음에 그 두 번째 4단계가 있습니다. 5, 6, 7, 8단계가 있는데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호흡 명상을 쭉 해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희열을 경험하면서 이제 호흡 명상을 하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호흡 명상을 한다. 이게 있습니다. 사실 이 5, 6, 그 다음에 뭐고네 기억이 안 나. 그렇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쉰다. 이런 그 4단계입니다. 이게 희열을 경험하면서 호흡 명상을 하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호흡 명상을 하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호흡 명상을 하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호흡 명상을 한다. 이 4단계가 사실은 여기 나오는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 명상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죠, 그죠?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신체적인 느낌에 호흡 초점을 맞추는 거죠. 거기에 주의력을 두고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점점 그 주의력이 호흡으로 가고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희열과 행복이라는 그런 느낌이 마음 챙김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호흡에 대한 인식도 있지만 그 플러스 그보다 더 큰 부분이 뭐냐면은 희열과 행복이라는 그런 느낌이 내 마음 챙김의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이 되는 거죠. 이 4단계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삼매를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4년차 수행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순수 윗바사나에서 얘기하는 뭐 지혜만 개발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삼매만 개발한다. 이런 건 아니죠.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삼매를 개발하는 측면에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수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느낌에 대한 무상고 무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게. 어쨌든 간에 호흡 명상의 그런 5, 6, 7, 8단계 그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는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느낌이라는 것들도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게 있잖아요.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것도 그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한 이런 즐거움들 있잖아요. 이런 즐거움들이 항상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내가 정말 돈이 없고 가난했을 때는 나는 정말 조그만 한 20평짜리 아파트에만 살아도 정말 만족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집이 너무 좁게 보이죠, 그죠? 거기에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어떤 집에서 느끼는 어떤 즐거웠던 이 느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욕심이 커지고 그 상황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익숙해지면 그런 즐거운 느낌들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요즘 핸드폰들 있잖아요. 핸드폰들이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TV 광고를 보고 너무 좋아 보여서 새 핸드폰을 제일 최신형의 가장 비싼 걸 하나 샀어요. 사고 나서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기억나는 게 제가 통도사 강원에 있을 때 어느 스님이 당시에 가로 벗는 그거는 되게 비싼 거였는데 저는 그때 핸드폰도 없었는데 가로 벗는 핸드폰을 어디서 구해온 거예요. 이게 좋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옆에 돌리는 거예요. 저도 그때 신기해 보이는 거죠. 근데 요즘 이걸 누구한테, 아들한테 그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선물로, 생일 선물로 줬다 이러면 아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황당하겠죠, 그죠? 전혀 좋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인식이 바뀐 거죠, 이게.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그 익숙해지면서 그런 어떤 즐거운 느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괴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느낌들도, 예를 들면은 좀 젊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생활 하면서,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모두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군대에 간다, 이러면, 학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아무런 스트레스로 안 되는 거죠. 싹 사라져요, 이게. 단지, 내가 군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 즐거운, 군대 밖에 있는 사제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즐겁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제 그런 인식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본인의 어떤 욕심, 기대치, 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어떤 만족감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흔히 극락 얘기를 많이 하죠. 극락. 사방족토, 극락세계 얘기하잖아요. 극락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극자가 지극하다는 의미입니다. 락이 행복. 행복이 지극한 곳이라고 해서 흔히들 극락을 행복만 이루잖아요. 괴로움이 전혀 없는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극락세계 그런 아미타경 이런 데 보면 극락세계 보면 거기서 다 본인이 원하는, 만약에 내가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음악 소리가 저절로 들리고, 새소리가 듣고 싶으면 새소리가 들리고, 법문이 듣고 싶으면 법문이 저절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싶으면 음식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서 보면 만약에 물이 내가 목욕을 하려고 한다, 물이 내가 원하는 온도로 다 이제 데워지고, 그리고 기후도 내가 원하는 적절한 온도로 저절로 이제 바뀌고, 그리고 이 형상도 아주 단정하고 잘생기고, 이렇게 묘사가 돼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사는 거 별 다르진 않아요, 사실. 아니, 유튜브를 틀면은,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음악을 듣고, 법문을 듣고 싶으면 법문을 듣고, 저 멀리 또 외국에 있는 석학의 강의를 듣고 싶으면 강의를 들 수가, 즉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강의가 됐든, 음악이 됐든, 법문이 됐든, 다 즉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같으면 밖에 나가면 사내 지미가 널려있죠, 그죠? 조금만 나가도 전부 온갖 종류의 음식을 하는 가게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밤에 배가 고프다 이러면 요즘 배달시킬 수 있잖아요. 바로 전화만 하거나 단지 클릭만 몇 번 하면은 그 모든 원하는 음식들이 다 배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 내가 원하는 온도로 집안 온도를 딱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샤워할 때도 내가 원하는 온도로 딱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찬물로 샤워할 수 있으면 찬물로 샤워할 수 있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고. 그 사실 당시의 어떤 극락에 대한 묘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 정도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수준인 거죠. 사실 요즘 사람들이 경험하는 생활의 편리는 과거 한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또는 그 전에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어떤 제국의 황제 또는 왕이라도 더울 때는 이것밖에 없어요. 부채.
안 그럼 자기가 붙이거나, 뭐, 남이, 뭐, 시녀가 붙이게 하거나, 이 정도죠. 더워서, 죽부인 안고 자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얼마나 좋아요. 요즘, 집안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게,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목욕 한번 하려고 해도, 왕이 돼도, 뭐, 데워지긴 하겠지만, 그걸로 해서, 그걸 또 끼얹어 가지고, 바가지로 막 이렇게 해야지 겨우 목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 탁 이제 바라하면은 샤워기를 탁 틀면 바로 물이 싹 나와서 깨끗하게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 치료받는 수준도 과거의 황제나 왕보다 훨씬 더 최고의 의료진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부족하다고 다 느끼죠, 그죠? 여기서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항상 우리는 익숙해지면은 더 이거 말고 더 뭔가를 바라게 되는 어떤 속성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게 탐심이죠. 욕망, 감각적 욕망이죠. 감각적 욕망은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게 만족하지 못하는 게 감각적인 욕망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딴 걸 원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말고 이거 말고 다른 순간 그리고 다른 걸 자꾸 원하는 게 그게 감각적 욕망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설사 극락에 가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야.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극락하면 되게 이제 데모할 거야 아마 하도 사람들이 이 불만을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다 하대요. 뭐 물건 같은 거 하나 출시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만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없다고. 그 뭐 하나에 온갖 걸 다 바란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상품 하나를 출시해서 성공을 하면 세계 어디 가도 성공을 못 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요구사항이 많고 불만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극락이라는 데가 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행복만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환경이 정말 완벽해서 사실은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의 욕망이 사라져야 가능한 거죠. 감각적 욕망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더라도 거기서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보통 정말 우리가 뭐 집중 명상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제가 알기에는 가장 불만이 없는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가장 열악한 환경. 정말 한 방 안에 탁 붙어가지고 지금 백년암 같은데 3,000배 하거나 아비라기도 하면 요즘 못하겠지만 하면은 그 큰 방에다 사람들이 탁탁탁 칼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제 진짜 누울 정도만 줄 수 있는 그 정도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 데가 제일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여긴 이런 데구나. 더 이상 편안함을 바랄 수 없구나. 여기선 고생하는 데구나. 이렇게 이제 내려놔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최신 시설에 너무 안락하게 하잖아요. 그런 데서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고 메뉴가 어떻고 방이 어떻고 온갖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환경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하고 관련된 거죠. 결국은 포기를 하면 사실은 모든 어떤 환경들이 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더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면 결국은 이 불만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우리의 어떤 즐겁고 괴로움이라는 거 사실 그런 겁니다. 결국은 즐거움과 괴로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이 순간 내가 가진 데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행복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그 즐거움이라는 것들도,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질이 다릅니다, 사실 이게. 아주 우리가 거친 종류의 욕망,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면서는 그런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이 있죠. 우리가 5가지 감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 또는 귀로 들리는 거, 뭐 아름다운 것을 본다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거나,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좋은 차를 탄다거나, 좋은 옷을 입는다거나, 하여튼 즐거운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있는 즐거움도 있죠. 그렇지만,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감각적 욕망, 5가지 감각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욕망의 충족을 넘어가지고, 그 5가지 감각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명상을 통해. 그러니까, 안이비설심이라는 그런 어떤 오감의 세계를 벗어났을 때, 이제 그 행복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오감의 세계에서 느끼는 행복보다는 훨씬 더 수승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명상을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욕망에서 벗어난 행복을 경험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비교해서 욕망의 세계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탐닉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게 사실은 내가 정말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즐거움이 아니구나. 오히려 고통이었구나, 때로는. 이런 것까지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명상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 또는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이제 욕망에서 벗어난 행복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명상의 길로 깨달음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욕을 해야 되고 정말 모래 씹듯이 힘들기만 하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욕망에서 벗어난 그런 평화에서 생기는 고요에서 생기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명상의 길로 갈 수 있고 깨달음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나 이런 경우에도 보면 그런 묘사가 많습니다. 이게 그 깊은 숲 속에서 그런 홀로 있으면서 또 동굴에 홀로 있으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묘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개성들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 감각세계,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또 다른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밖에 어떤 현대 문명의 어떤 여러 가지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실 이 행복에도 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 감각적 그러니까 이 욕망에 의한 행복,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이 있고 욕망을 벗어나면서 생긴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생긴 행복은 항상 갈증이 납니다. 그렇지만 욕망을 버리는 5가지 감각 세계에서 벗어나는 행복은 갈증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충만된 그리고 훨씬 더 질이 높은 어떤 즐거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요즘 여러 가지 괴로움들, 우리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들이 결국은 이 탐진치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과 악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근데 이 불교 명상의 길은 그런 이 탐진치를 버림으로 인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사실은 이끄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라고 할 때, 그냥 아주 차원 낮은 즐거움에서, 감각적 욕망에 생긴 차원 낮은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욕망에서 벗어난 행복, 즐거움이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향할 수가 있는 거죠. 명상을 하면서. 또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느낌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느낌들을 보면서, 느낌들이 이 영원하지 않음을 계속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낌들이, 사실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음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이 됐든 즐거운 느낌이 됐든 사람들이 정말 이게 나의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항상 즐거운 느낌만 있길 원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나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길 원하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괴로울 때가 더 많은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도 조건에 의해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원인들을 계속 쌓는 거죠, 이게.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더라도 항상 즐겁진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내가 내 통제에 있어서 벗어나 있음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주 좀 시대 화두 같은 거잖아요. 그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술 중에 한 가지인데, 요즘 뭐 테슬라 같은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자동차들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요즘도 대단하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한 150km 달리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자율주행 차에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목적지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이제. 근데 그런 차에 타고 있으면서 밖에 보이는 풍경들이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이 펼쳐질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아주 유령 그런 동네 같은 그런 동네를 지나갈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폭풍우를 뚫고 갈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눈보라를 뚫고 갈 때도 있는 거고, 내가 그 차 안에 타고 있을 때는 내가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죠? 단지 나는 그걸 관찰할 뿐인 거죠. 지금은 참 풍광이 아름다운 곳을 지나고 있구나. 지금은 폭풍을 뚫고 가고 있구나. 지금은 눈보라를 뚫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밖에,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폭풍우를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폭풍에 대해서 온갖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보라 쳤는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눈보라를 내가 어떻게 통제해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눈보라가 멈추지 않고, 내가 왜 원하는 대로 폭풍우가 멈추지 않냐고,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우리 감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정들, 느낌들,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간에 그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벌써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한 발 내가 물러서야 되는 것이죠. 날씨를 보듯이. 특히나 괴로운 느낌일 때는.
근데 그렇게 가만히 물러서면, 시간이 지나면 그 원인이, 그 괴로운 느낌이라면, 괴로운 느낌의 원인이 손이 되면, 그런 괴로운 느낌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안절부절 못 하잖아요. 이거 없어져야 된다. 왜 이럴까? 문제다. 이러면은 다시 그 괴로운 느낌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또 다른 괴로운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계속 제공하는 거거든요. 불이 난 데다가 기름을 한번 확 덮은 거죠. 불이 더 활활 타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나 이게 불을 끄려고 했는데 왜 이게 더 타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러고 더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옛날에 저도 보면, 중학생 때인가? 제가 이제 대구에 유학을 나와서 자취를 했는데, 그때, 형광등이 있었는데, 장난을 치다가 뭘 하나 던져가지고, 형광등을 던져가지고, 뭐가 스파크 확 튀는 거, 불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난 불이 붙으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물을 확 갖다 본 거예요, 이게. 그 전기에 물을 받아도 더, 이게 더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거든요. 현갑은 전기 끄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헝겊 이런 걸 싹 덮어버리면 되는데, 물을 보니까 더 불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가 비슷한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괴로운 감정,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결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그냥, 이것도 그냥 지금은 날씨가 좀 곱구나. 비가 좀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지켜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무아의 가르침을 잘 응용을 하는 겁니다. 무아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개입을 하지 않고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그런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지혜가 명상을 통해서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삼매가 개발되고 지혜가 개발되면서 점점 이게 강해지면서 나중에 이게 아주 강력한 삼매를 개발하고 강력한 지혜를 개발하면 이런 어떤 무상을 봄에 의해서 신수신법이 무상한 봄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통찰이 일어나서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괴로움들을 즉시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나 괴로운 느낌이 났을 때는 한 발 물러서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구나 하고서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그러면 이런 어떤 괴로운 느낌들도 아주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느낌에 대한 어떤 마음 챙김을 통해서도 우리가 호흡 명상에서 봤던 것처럼 삼매를 개발할 수가 있고 또 무상 또는 고 또 무아의 측면에서 이 느낌을 보면서 저희가 이 통찰과 지혜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